안녕하세요. 서목쌤입니다. 어제 대한항공 최종 면접 발표가 났죠. 이번 서목 컨설팅에서 5분이 최종까지 올라갔는데 5분 중에서 4분이 최종 면접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최종 면접에서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점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청입니다. 여러분들은 면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을 뽐내는 자리, 두려운 자리, 혹은 내 얘기를 하러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일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저한테 묻는 게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입니다. 그 답변에만 집중을 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경청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평소에 경청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또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진 않으세요? 경청의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음이라고 각 한자에 따라서 뜻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청은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경청을 하고 모두 다 듣고 난 이후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의견을 말하거나 공감을 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면접장에서 면접관님의 말을 경청하십니까? 혹은 다른 지원자분들의 말에 집중을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지금 내 표정은 어떤지, 면접관님은 왜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은지 본인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진 않으세요?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요, 본인의 생각, 본인 중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도 지금 면접관님의 말에 집중을 하고 면접관님이 질문하는 것을 끝까지 듣고 과연 면접관님은 어떤 답변을 듣길 원하실까라고 온전히 상대 중심적 사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부터 되어야지 여러분들은 지원자로서의 자세가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면접관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담백한 답변입니다. 이번 대한항공 면접에서도요, 2차, 3차 포함해서 면접관님의 입에서는 질문 후에 간략하게 말해주세요 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이행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행하지 않고 과연 2차, 3차 면접에서 탈락하신 분들 중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간략하게 핵심만을 담백하게 답변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이요, 면접을 보고 나서 저한테 후기를 말해 줬었거든요. 그때 면접장에서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간략하게, 핵심만을 담백하게,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이 구구절절 길게 얘기한다라고 할지언정 그걸 따라가지 마라. 면접관님이 간략하게 말해달라고 했다면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는 거다 라고, 절대 끌려가지 말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이를 악물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했다고 해요.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선생님, 그러면 짧게 말을 해라는 건가요? 뭐 어떻게 말을 해라는 건가요?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은 내용은 굳이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면접에서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가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가훈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저희 집 가훈은 밝은 인자성을 가지라 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을 하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 덕분에 사회인이 된 지금까지도 어딜 가든 밝게 인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 자체가 뭐였다고요? 본인의 가훈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을 하고 너무 짧다 싶으면 간략하게 덧붙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는 답변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가훈은 밝은 인사성을 가져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사는 꼭 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 아래에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른들을 뵈면 크고 환하게 인사드린 덕분에 저를 보면 몇 층에 사는 누구 아니니? 라고 하시면서 맛있는 간식이라도 더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밝게 인사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환하게 인사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자, 면접관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봤나요? 어떤 경험이었는지 물어봤나요? 묻지 않았죠. 굳이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길게 말을 했다라고
너 탈락. 아니에요. 길게 말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탈락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면접관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 내가 간략하게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길게 말을 하지?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 사람은 같이 일했을 때 말을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일 처리를 잘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 혼자 보시는 거 아니죠? 다수가 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길어지면요. 면접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답답하다. 지금 이제 1번인데 5명이나 더 남았는데 그래요 하고 좀 답답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면접관님을 편안하게 나를 평가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담백하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좀 어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말이 길어진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내용들, 경험들이 질문하지 않는 이상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것만 명심하시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3번째 겸손입니다. 겸손.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든 내가 얼마만큼 화려하게 화사하게 이쁘게 메이크업을 했든 겸손하셔야 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수강생분 5분이 최종 면접에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 4분이 합격을 했거든요. 4분 모두가요 3번째 만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3아웃제도 있다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나돌고 있더라고요. 3아웃이요 3번째 만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도요. 이분들의 합격 과정을 저는 모두 다 지켜봤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 그리고 탈락 후에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 그 이후에 자아성찰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스펙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채워나갔는지 길게는 1년 넘게, 그리고 짧게는 한 6개월 정도를 봐왔어요. 그 과정 속에서요, 딱 합격할 때가 되니까 정말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겸손하면서 내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상대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면접관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서 면접을 대하는 태도가 돋보이더라고요. 어제도 막 합격하신 분들이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 저 이제는 면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는 볼 면접이 왔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되게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탈락하신 분들은 내가 왜? 저 사람이 되고 왜 내가 안 된 거야? 라고 비교하기보다도요, 내가 왜 이번 채용에서 탈락을 했을까?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채용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수강생분 5분이 최종 면접에 올라갔는데 1분이 탈락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탈락하신 한 분도요, 제가 되게 마음이 쓰였어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탈락했다라는 톡과 함께 또 다른 본인의 생각을 막 주룩주룩 써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내용을 읽고 있는데 정말 기특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성찰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올린 영상들을 참고하여 스스로 준비를 해서 선생님 저 이번에 3차에 합격했어요 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이런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에 뿌듯하고 성취감이 들거든요. 멀어서 수업을 못 듣는 분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 있죠. 그 핵심을 꼭 파악하셔가지고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한 분이 아니라 2분, 3분, 정말 많은 분들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대한항공 최종 면접까지 합격한 합격생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탈락하신 분들은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마음이 많이 쓰라리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의 기회가 정말 많거든요. 과거의 것을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에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그 끝은 있어요. 그 끝이 합격이어야겠죠.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앞으로 있을 다양한 채용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영상을 차곡차곡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지원자분들이요, 합격자들은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 그 답변 내용과, 그리고 탈락하신 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 그 답변 내용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류의 릴스들 그리고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제 말이 모두 다 옳은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합격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답변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부분부터 먼저 다지시고 그 다음에 면접 답변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기준이 돼서 그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합격해서 그 기준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말 안녕. 그리고 여러분, 지금 대한항공 최종 면접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뭔가 각지에서 원데이 클래스는 없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현재 우리 2024년 A반, B반은 마감이 돼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2월 말경부터는 C반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C반 모집을 시작할 거예요.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원데이 수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원데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따로 또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그리고 영상만을 가지고 올게요. 그럼 정말 안녕.